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들으신 바대로 중국을 아주 지극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번에는 왜 우리가 중국과 친해지면은 안 되나, 거짓과 생떼를 쓰는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쓰는 나라의 정권과는 같이 할 수 없다. 이제 거짓과 생떼를 쓰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음모와 술수를 쓰는 나라다.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국은 음모와 술수를 쓰는 나라다. 여러분 삼국지라는 소설 아시죠? 중국에서 중국 문학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제 삼국지를 이제 연상할 만큼 유명한 소설인데, 저도 이제 삼국지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비석 선생이 쓴 삼국지를 읽어봤습니다. 삼국지는 사실 원나라, 지금 몽고가 이제 중국 대륙을 석권해서 북경에 이제 수도를 정했죠. 그 원나라 시대에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원래 그 삼국지가, 이 사람이 이제 1330년부터 1400년 이성계가 이 시조선을 건설할 때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소설을 요리조리 이제 재밌게 해서 그냥 지는 삼국지라는 그 소설이 이제 지여태 많이 읽히고 있죠. 근데 이 소설 재미는 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이게 이제 음모를 가르치는 교과서입니다. 이 삼국지가. 그렇게 우리가 재미있고 거기에 나오는 유비가 어떻고 조조가 어떻고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결이라 해서 이렇게 아주 멋있는 걸로 지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음모를 주제로 한 역사 소설입니다. 역사 소설. 그래서 이제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삼국지 연의, 지는 줄여서 삼국지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원래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인물들은 처음부터 이제 음모와 배신이 넘쳐나는데, 우리 그 당시 한반도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과 아주 다릅니다. 멋있게 표장을 하느라고 이제 도원결이 복숭아꽃이 피는 데서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이제 결의를 한 거죠. 형제의 그걸 맺어서 제대로 된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이런 걸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 지금 우리 현 사회에서 보는 폭력 조직, 이 폭력 조직도 사실은 도원결의를 흉내내서 한 거에 다르지 않다. 도원결의를 한 거나 우리 폭력 조직들이 손가락을 자르고 이렇게 해서 유치한 짓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원결의도 소설이라 멋있게 했지만, 실상을 따지고 보면은 폭력 조직이 하고 다를 게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거룩한 듯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이제 사람과 사람끼리 한 약속이지 백성들에게 한 약속이 아닙니다.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결의가 삼국지가 시작이 된 초입에 나오는 아주 흥미롭고, 어떻게 보면 사람도 이렇게 의리를 지킬 수가 있구나 하고 지가 감동을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자는 약속이 아니고, 땅 한 귀퉁이를 차지해서 정권을 세우자는 그 과정에서 서로 배신 때리지 말자, 그러는 아주 사소한 개인 간의 약속입니다. 오죽해서 이제 배신을 밥 먹듯이 했으면 소설의 전반부를 관통하는 주제가 됐겠어요. 개인끼리 우리 배반하지 말자, 서로 배반하지 말고 정권을 한번 잡아보자, 이겁니다. 백성을 위해서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 이제 보통 사람들은 삼국지를 3번은 읽어야 세상 이치를 이제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한 번 읽는 걸로 족하다.
한번 그냥 재미로 읽어보는 것으로 좋고다. 너무 이제 깊이 빠져들면은 곤모와 술수를 쓰고 이제 음모를 하는 걸 세상살이 원칙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삼국지에 빠져들면은 거짓말하고 술수를 쓰고 음모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그 삼국지에 그 숨어 있는 거기에 우리가 이제 이게 세상살이가 이렇구나 이렇게 원칙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삼국지는 그냥 재미로 한 번만 읽으시면 됩니다. 한 번만 읽으십니다. 그 중화인민공화국 지금 중국이죠. 우린 뭐 중공 그럽니다. 이게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공이라고 그럽니다. 그 군대도 지는 중국군이라고 안 그러고 이제 중공군이라고 그럽니다. 중공군은 중국의 그 국군은 국가에 소속된 게 아니고 중국 공산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군이라고 그러죠. 그 중국을 세운 모택동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무력에 군대를 쥐고 있는 놈이 결국은 권력을 잡는다. 그 모택동이 한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권력이라고 그러는 거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선택을 해주면은 일정 기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거 아닙니까? 권력이 되는 게 5년이 지나면 다시 우리 경우는 5년이 지나면 다시 지면은 또 야당한테 내주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게 상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은 권력이 무력에서 나온다고 그럽니다. 선거가 아닙니다. 전혀.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국가를 다스린다. 군대만 장악하면은 선거도 필요 없고 제도도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은 이제 그래서 국군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중국인민해방군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국민 대신 인민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그 중국인민해방군, 중국의 군대를 다스리는 최고 통수권자는 공산당의 군사위의 주석입니다. 공산당의 군사위원회의 주석이 350만 중국 공산군, 인민해방군을 다스리는 말하자면 통수권자입니다. 군대의 통수권자. 그래서 우리가 중국군을 중국 공산당 군대, 공산군, 줄여서 공산군으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당 독재입니다. 중국은. 임기가 이제 10년인데, 매년 20여 명의 국가 원로와 상무위원 7명이 모여서 비밀리에 모여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치열한 권력 다툼이 생기고 그 권력 다툼에서 밀리면 이제 부패 세력으로서 물려서 이제 숙청도 되고 그러는데 국민은 그런 내막을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 국민은 공산당이 정해준 지도자, 임기 10년의 지도자를 그냥 믿고 따르면 된다. 황제처럼 여기고 그래서 시황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진핑을 저희가 황제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임기 10년도 이제 폐지됐습니다. 10년을 하고 나머지 또 10년을 더 할 수 있게 지금 시진핑이 죽을 때까지 영구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터놨습니다. 모택동이 이제 문화 대혁명을 일으켜서 아주 국민을 처참하게 이제 만들어 놓고 죽은 다음에 들어선 사람이 등소평인데 등소평이 이제 실사구시죠. 실질 이제 프랙티컬하게 이제 프라그마티즘 이념이 아닌 경쟁을 일으켜 세우는 그 실사구시를 이제 지도자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모택동을 이어받아서 이제 등소평이 그랬죠. 흥묘 백묘. 야, 고양이가 언제 쥐만 잘 잡으면 되지. 무슨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고양이의 임무는 쥐 잡는 거다. 국가의 임무, 국가를 끌고 가는 지도자의 임무는 백성이 밥을 먹게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든 사회주의 통제 경제든 가리지 말고 국민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만 해결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국민이 시장 경제다 뭐 사회주의 경제다 뭐 따지지 말고 밥 먹게 백성을 밥을 먹게 해주면은 국가 지도자의 임무는 끝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죽거나 말거나 굶어 죽거나 말거나 이제 관심이 없었던 목택동에 비해 보면 뭐 100배는 난 사람이죠. 100배는 난 사람인데 그 난 사람이라고 하는 등소평이 이제 집권 후 10년 후에 일어난 그 천안문 광장에서 2만 명인지 3천 명인지 뭐 알 수도 없는 그 사람을 이제 탱크로 진뭉개서 죽였는데 천안문 사태라고 합니다. 등소평조차도 모택동보다 100배는 더 난 사람이라고 여기는 등소평조차도 국민 알기를 그렇게 이제 뭐 발 아래 그냥 개미 밟혀서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알던 사람이죠. 등소평이가 추구한 게 이제 국가 자본주의입니다. 국가 자본주의. 모든 자본은 이제 국가 소유죠. 돈은 뭐더라도 이제 마음대로 못 쓰는 겁니다. 이 개인이 언제 몰수당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돈만 생기면 외국에 투자를 합니다. 뭐 캐나다 이제 밴쿠버 시가 이제 참다 못해서 중국인들이 와서 하도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사람들 지네 땅에서 이제 번 돈을 달러로 바꿔서 제주도에 와서 지금 땅을 사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제주도가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현재 전 토지의 유효 토지의 20% 유효 집을 짓고 이제 상가 건 뭐 이런 주택 토지의 2% 정도가 이제 중국인 소유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지도 이제 이거를 눈여겨 봐야 됩니다. 등소평이 모택동보다 100배는 나은 사람이지만 민주화 운동을 탱크로 깔아뭉개서 3,000명에서 2만 명 숫자를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깔아뭉개 죽인 등소평이 내세운 게 도광양해입니다. 숨어서 힘을 기르며 때를 기다린다. 전 세계의 속내를 속내를 안 내보이고 힘을 기르겠다는 말입니다. 이 도광양해 남한테 나서지 않고 이제 힘을 기르자 그러던 그 시진핑이 사라지고 지금 들어선 등소평이 사라지고 들어선 시진핑이 바꿨어요. 도광양해가 아니라 중국몽이다. 중국몽, 차이니스 드림. 그러니까 우리의 꿈은 옛날 소련,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이 망해서 해체됐으니까 지금은 미국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건 우리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프리카까지 닿는 그 철도를 놓고 1대1로라 그러죠. 남서태평양에서 2,000km를 훨씬 넘는 해역에 암초, 이 조그만 암초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세멘트를 붓고 뭐 이 섬을 만들어서 여기가 중국 국토니까 우리 그 해안에서 2,000m 넘는 데까지가 우리 바다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군사기지화 해놓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노골적으로 이제 미국과 맞붙겠다 이겁니다. 이제 시진핑이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시면 그 외국 원수를 맞이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겁니다. 카페 딱 써서 자기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서 다 그렇게 있으면 그 외국 원수가 걸어와서 이제 손을 내면 그때서야 자기가 손을 이렇게 아주 거만하고 음흉한 그런 인물이죠. 그 이제 카펫을 7, 8m 걸어서 외국 원수가 자기 옆에 올 때까지 자기는 카펫 끝에 딱 서서 손을 내밀어서 맞이하는 그런 거만한 음흉한 대통령 시진핑 중국 그 시진핑 앞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중국은 큰 나라,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 또 중국과 한국은 운명 공동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제정신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좀 창피하기도 하고 좀 염려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그런 그 중국의 속내를 알고 경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큰 나라 작은 나라 해가면서 운명 공동체라고 그러다니 중국이 망하면 우리도 망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중국이 공산사회주의로 아주 저기 하면 우리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중국 인구가 이제 15억입니다. 15억. 어마어마한 원자재 식량에서부터 철광석 모든 자원, 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해야만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15억 인구가 먹고 살려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1대1로 저 아프리카까지 이제 철도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그 30여 국가에 100만 명씩 내보내면은 그래봐야 뭐 3억이니까 100만 명씩 30여 국가에 내보내봐야 뭐 3천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1억, 15억 인구 중에. 그러니까 인해전술로 또 쓰는 겁니다. 그 1대1로라는 게 인해전술인데 자원을 이제 싹쓸이 하는 거죠. 100만 명이 어느 나라에서 버글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놈들이 버글되면은 그 나라 경제가 다 그 소나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이제 낭만적으로 뭐 실크로드라고 하지만 공산당의 장기 계획입니다. 이 1대1로라는 게. 중국이 이제 얼마나 웃기는 나라입니까? 그 타이찌라는 게 있잖아요. 타이찌. 그런데 그 타임지 미국의 그 타임지가 재미있는 기사를 2년 전에 실었습니다. 격투기 F1이라고 그러죠. 격투기 선수하고 타이찌하고 붙었어요. 그 중국의 타이찌가 우수하냐, 서양의 F1이 우수하냐 그러는데 호루라기 불자마자 불과 3초 만에 타이찌가 뻗었습니다. 타이찌. 그 소림사에 이제 머리 빡빡 깎은 그 젊은이들이 하는 그 무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타이찌입니다. 그 타이찌가 서양의 격투기와 붙어서 3초 만에 바닥에 쭉 뻗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한 번뿐이 아니죠. 소림사에서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타이찌는 정신수련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그랬는데, 그 중국에서는 타이찌를 3초 만에 때려눕힌 격투기 도장을 강제로 문을 닫게 했습니다. 이만큼 중국은 뭐라 그럽니까? 뻥이 센 거죠. 아주 음모와 술수로 국가를 꾸려가다 보니까 뻥이 백발이 삼천장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그 중국의 실상을 땅덩이가 크고 대인이다 그런 우리 조상 전례에 내려오는 그런 잘못된 인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